그럴 리가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확한 경위는 모릅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과연 이 모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분이와 요양원에 들어온 신원미상의 그 남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그의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환자들은 분이의 손을 잡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리던 환자도 분이가 손을 잡아주면 신기하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손을 가지셨어요. 동료 간병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엔 평생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고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24살 갓 결혼한 분이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날품팔이 일을 했지만 번 돈은 술값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둘렀고 집엔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분이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작고 여린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아이의 몸무게는 2.5kg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분이 자신이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 키울 돈도 없는데 뭐하러 낳았냐는 말만 남기고요. 분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24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홀로 남겨진 겁니다.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서였습니다. 아이는 자꾸만 울었고 분이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얻어온 분유를 물에 타서 먹였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자신이 키우면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먹을 것이 있는 곳, 따뜻한 곳으로 보내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이얼을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아기를 맡기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뒤 보육원 직원이 왔습니다. 중년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아이를 안아가려 할 때 분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제가 키울게요. 어떻게든 키울게요. 하지만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결정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날 이후 분이의 귓가엔 아이의 울음소리가 평생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찾으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분이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겠다고 했었습니다. 아이를 돌려달라고, 자신이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입양됐습니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리가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확한 경위는 모릅니다. 분이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보육원, 고아원,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생년월일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도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행정 오류로 기록이 누락됐습니다. 그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다른 아이를 낳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이만 찾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번 돈을 모아 사설 탐정에게도 맡겼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탐정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980년대 기록은 너무 부실해서 특히 입양 관련 기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병일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 혹시 아들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이제 6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그 아이를, 이제는 중년이 되었을 그 사람을 찾는 마음으로요.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사실이었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작은 손이 자신을 찾는 꿈을 말입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응급실에 급히 실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신원 미상 남성, 추정 나이 40대. 응급실 의사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남자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걷고, 먹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도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남자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고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에요.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병원에선 신원 미상 환자로 등록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문도 채취하고 실종자 명단과도 대조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그의 간병을 맡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담당 간병인이 급히 그만두면서 빈자리가 생겼고 분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신원 미상 환자는 때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간호사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정 선생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바빠서. 결국 분이는 수락했습니다. 처음 남자를 봤을 때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빛, 손의 모양, 귀의 형태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특히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정분이입니다. 남자는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분이를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편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분이를 응시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분들이 오시면 왠지 긴장되고 불편했는데 선생님은 마치 옛날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이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남자는 분이가 방에 들어오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불안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면 분이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다행이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돼요. 어느 날 밤 남자가 또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헐떡였습니다. 분이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운 꿈을 꿨어요. 누군가와 헤어지는 꿈. 작은 손이 큰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자꾸 선생님만 찾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찾으세요. 분이는 남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익숙한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선생님 손을 잡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우시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남자와 분이 사이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 환자분 정말 이상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잘 안 하더니 분이 선생님한테만 저렇게 편하게 구세요. 그러게요. 마치 친자식 대하듯이. 선생님도 저 환자분 유난히 신경 쓰시는 것 같고. 그 말을 들은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40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이렇게 우연히 만날 리 없다고. 그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가 남자에게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자식이 있으세요? 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을 뜨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나요? 그냥 선생님이 절 돌봐주실 때마다 느껴져요. 이건 단순히 환자 대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요. 뭔가 더 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엄마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잃어버렸어요. 제 손으로 보냈지만 평생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남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선생님을 찾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어디선가.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저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프고. 괜찮아요. 같이 울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손의 느낌까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자라서 이렇게 됐을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왼쪽 귀 뒤의 점, 그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이라는 희망이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왼쪽 귀 뒤에 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양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양부모님? 네. 꿈속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제가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분이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어디서 입양되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왜요? 혹시?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분이의 마음속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경찰은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지문 조회도 했고 실종자 명단과 대조도 했습니다. CCTV도 추적했고 뉴스에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가족이 찾고 있다면 매칭될 수도 있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10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를 등록해뒀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DNA를 등록했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유로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같이 대조해 볼까요? 남자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제발, 저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체열이 이뤄졌습니다. 분이도 다시 한번 검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분이에겐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꿈, 아들을 찾는 꿈을요. 드디어 담당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상하게도 매칭되는 게 없습니다. 분이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헛된 기대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환자분 DNA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시스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중 일부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980년대 초반 자료들 중 일부가 디지털화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잘못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입양 관련 기록들이요.
당시엔 수기로 작성했던 기록들을 나중에 전산화하면서 실수가 많았거든요. 입양. 그 단어에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조회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수동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서요.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연구원은 그 절실함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희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분이는 남자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조회를 한대요. 혹시 모르니까. 그럼 혹시, 정말 혹시 선생님 아들일 수도? 모르죠. 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자도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상하게 선생님이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연구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분이 선생님, 지금 병원에 계세요? 바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이는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68배 나이에 달리기라니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재조의 결과 매칭됐어요. 뭐라고요? 환자분과 선생님의 DNA가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로요.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연구원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85년 2월 3일에 등록됐다가 시스템 오류로 분류 코드가 잘못 입력된 기록이었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조상 특정 코드가 잘못 들어가면 일반 조회로는 절대 검색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회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수동으로 하나하나 대조해서 겨우 찾았습니다. 연구원이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그 밑에 상세한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지만 분이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자 관계라는 단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네, 틀림없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천 번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만 번을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 그리움, 후회,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께 말씀하시겠어요? 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네, 말해야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라고,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아이라고. 분이는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자신을 봤습니다. 분이는 남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분이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그 순간 분이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나쁜 결과가? 남자가 다가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잡는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선생님? 당신이 제 아들이에요. 남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은 제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평생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아이예요. 제 아들, 민준이. 남자는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혈육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이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큰 어른이 된 아들을요. 엄마가, 아니, 제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살리고 싶었어요. 당신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차라리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살 것 같아서. 엄마. 그 단어에 분이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밤마다 꿈을 꿨어요. 당신이 날 찾는 꿈을. 남자는 분이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요? 따뜻한 품. 누군가가 저를 꼭 안고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리고 작은 손이 큰 손에서 떨어져 나가요. 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저예요. 당신을 보육원에 보낼 때 제가 그랬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지만 못 갔어요. 기록이 사라져서. 남자는 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제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편했던 이유가 마음이 먼저 기억했던 거였어요. 몸이 기억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문틈으로 훔쳐보며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민준이에요? 응, 정민준. 당신을 낳고 직접 지은 이름이야. 정민준. 남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 그 말에 분이는 또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조금씩 단편적인 기억들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입양되고 나서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의사 부부였고 저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분이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들께 감사드려야겠어. 좋은 교육도 받았고 불편함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게 있었죠. 특히 생일날이면 항상 우울했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분이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 생일날마다 엄마도 울었어.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면서. 엄마 생일은 언제예요? 9월 15일이야. 제 것보다 빠르네요. 내년엔 꼭 챙겨드릴게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것, 한국에 일 때문에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요. 한국에 온 건 아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요.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요? 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너를 보낸 후 몇 년 뒤에. 강경하로.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너를 찾았으니까. 민주는 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평생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죠? 이제 찾았으니까 이젠 쉬어도 돼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평생요. 분이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40년 전엔 작은 손바닥에 쏙 들어오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손을 감싸줄 만큼 커졌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행복하게 살았니? 그동안.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야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는요? 행복하셨어요? 분이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 너를 보낸 그날부터 계속 아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민주는 분이를 껴안았습니다. 분이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분이가 민준의 팔을 잡고 민준이 분이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엄마,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분이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다시 잃어버릴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안 가요. 이제 절대 안 떠나요.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친엄마를 찾았다고. 뭐라고 하시던? 축하한다고 엄마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꼭 한번 뵙고 싶구나. 우리 민준이 잘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려야지. 그러세요. 나중에 같이 가요. 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알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40년을 헤매던 두 영혼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서로를 알아봤으니까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엄마가 저를 찾아 헤맨 40년, 이제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간병 일도 그만두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엄마, 이제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분이를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엄마, 따뜻하게 드세요. 응, 고마워. 분이는 차를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참 잘 자랐구나.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아. 네. 사랑해.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길었지만 이제 그 시간들조차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간절히 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민주는 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분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분이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자신의 소원도 이루어졌다고, 잃어버린 인연은 다시 이어졌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엄마와 아들로 함께 걸어갈 시간이요.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간호사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정말로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분이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분이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한 꿈만 꿨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꿈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